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175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를 발족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해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1982년 우리 사회 최초의 환경운동단체인 공해문제연구소로 출발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각 절기마다 3대가 함께 예배하는 부흥회를 여는 등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서울 은현교회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종교 시민사회단체 175곳이 뭉쳤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한국기독교회관 조회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설령 없는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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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발족 선언문에서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태원 현장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조직적인 무책임으로 점철된 국가가 이태원 참사를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예상됐지만 뚜렷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고된 참사이고 문제입니다.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대책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비호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성역 없는 수사가 될 것인지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대책회의는 대형 참사를 막지 못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끝까지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기억과 애도를 이어가는 한편 재발 방지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추모행동위원회, 피해자권리위원회, 미디어감시위원회,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법률지원단 등 6개 기구를 두고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에서도 독자적으로 진상조사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하여 밝히고 그에 따라 미흡한 수사와 조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비판할 뿐만 아니라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언론과 쉽게 말하며 떠들기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의 선입견에 인한 왜곡과 낙인 가운데 이태원 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슬픔의 웅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외면의 절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태원 거리와 하루의 축제를 찾았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더 나은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또한 그런 일상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16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추모제를 가질 예정입니다. 시민추모제에는 종교별 추모의 시간도 갖습니다. 이와 별도로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비롯한 7대 종단도 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 주관으로 16일 오후 2시 이태원역 인근에서 추모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 성공회 나눔의 집 협의회, 예수살기, 한국 YMCA 전국연맹, 향린교회, NCCK 인권센터 등 교계 단체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개발과 발전만 강조되던 1980년대 초 환경오염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단체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입니다.
우리 사회 환경운동의 모체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진행한 후원 행사는 지난 40년의 활동을 돌아보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앞으로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양재성 상임대표는 세기의 가뭄과 거대한 산불, 플라스틱 상과 바다 등 전에 경험하지 못한 환경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5년 안에 가시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인류가 나아갈 길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길입니다. 인류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로 죽고 사는 환경 문제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전 인류가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운동단체입니다. 개발과 발전이 강조되던 1982년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공해문제 대처를 위해 설립된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시작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1990년대부터 환경주일 연합예배, 잔반 줄이기 캠페인, 녹색가게 운동 등을 진행하며 기후위기 극복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2009년부터는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해 몽골 땅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30헥타르의 땅에 2만 8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지금의 은총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사로 활동 중인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는 몽골발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식에 십시일반 힘을 모아 몽골의 숲을 조성해왔다며 희망의 가능성을 세상에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조성하는 숲이 이 사막화 방지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숲이 조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세상 앞에 증언하고 싶었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40주년 기념 행사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연대를 다짐하는 2022년 생태환경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완연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비상사태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 기후 정의를 결단하고 환경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자녀들의 신앙 전수를 위해 각 절기마다 3대가 함께 예배하는 부흥회를 열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 토요 비전스쿨을 운영하는 등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서울 은현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로에 자리한 서울 은현교회. 전 교인의 60%가 40대 이하로 젊은 부부들이 유난히 많은 교회입니다. 이렇다 보니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많아 다음 세대 양육에 관심이 높습니다. 양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신앙 전수. 이를 위해 6년 전부터 각 절기마다 3대가 함께 예배하는 3대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도 신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전수가 되는데 이게 지금 가정에서도 끊기고 교회에서도 다 끊기고 가정 예배 많지 않죠. 다 핵가족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3대가 함께 신앙의 전수, 경험, 기억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는 도무지 맛볼 수 없는 그런 예배. 3대 부흥회로 신앙의 전수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은현교회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키우기 위해 올해 그레이스 힐 비전 스쿨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한마디로 너 꿈이 뭐냐고 묻는 게 아니라 너 뭐 하고 싶어 꿈이 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지고 계신 꿈이 뭐냐. 하나님 너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스쿨의 핵심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비전 스쿨의 핵심은 첫째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죠. 비전 가치관.
사람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가치관처럼 중요한 게 없고, 두 번째는 인격.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 세 번째는 아이들의 달란트. 저마다 고유한 달란트가 있죠. 비전스쿨은 주일학교와 대안학교의 장점을 합해 놓은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5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직업군의 강사를 초청해 그들의 삶을 들어보는 비전 특강. 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뭐 미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파티쉐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와서 이제 자기의 직업을 소개하고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실습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아이들한테는 좀 낯설기도 하고 음악을 들을 때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더 많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연주를 좀 더 해주고 그런 새로운 쪽으로 더 이렇게 들려줘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생각 외로 그리고 그 삶, 클래식 음악가에 대한 삶,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게 너무 참 저도 기뻤어요. 창조론에 대해 강의한 노휘성 ES 티칭 연구소장은 진화에 대한 오해가 풀려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첫사람의 모습이 어느 쪽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서 너무나도 용기 있고 큰 소리로 이 진화론 그림을 선택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듣지 않으면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로 여기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느꼈고, 또 이제 1시간 강의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한테서 그런 오해들이 이제 풀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다양한 직업의 세계와 새로운 것을 알게 돼 유익한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비전 특강을 듣고 많은 직업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또 그 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같이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질문도 할 수 있어서 아주 유익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와 차별화되는 수업에도 만족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 교과서 과목을 배우는데 비전스쿨에서는 그 배려랑 경청 이런 걸 배워서 좀 더 경청할 수 있도록. 성교육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성교육을 배우니까 뭔가 애들이 말하는, 친구들이 말하는 성교육에 대한 게 성경에도 같이 껴있으니까 좀 더 재밌었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강의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매주 만날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또 강의들도 있어서 아이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으로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해 세상의 리더로 파송하는 그레이스 힐 비전스쿨.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학교,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CBS 이음공동체 2단 전문 사역자 양성 과정이 2단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교계의 정기총회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신천지 피해자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인 CBS 이음공동체 제3기 2단 전문 사역자 양성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3기 2단 사역자 양성 과정은 2단 신천지에서 이탈한 교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주 사후 탈신천지인들을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지 고민하면서 이 전문 사역
사역자 양성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방을 넘어서 치유와 회복에 교회가 대안을 제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에 이단 전문 사역자가 부족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함께 연대해서 교주 사후를 준비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기 교육과정엔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를 비롯해 권남규 목사, 양형주 목사, 신현웅 목사 등 국내 권위 있는 이단 전문 사역자들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가 제23회 정기총회를 열고 여수광성교회 김인호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서 1년 동안 여수시 교회 또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는 제22회 정기총회를 열고 내일교회 이관형 목사를 대표 본부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귀한 영적인 성숙이 있고 또 시민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이 빛과 또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대구가 거룩한 도시로 또 행복한 도시로 세워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기독교총연합회 제29회 정기총회에선 구미 시민교회 조민상 목사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제는 이 막중한 책임을 맡아서 코로나 이후에 많이 무너진 구미시에 있는 여러 교회들 교단과 교파를 넘어 잘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다시 이전에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나가도록 작은 힘이 남아 힘껏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장로연합회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전주 안디옥교회 추원호 장로를 추대하고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추 장로는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고 선을 이루는 장로연합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창평교회에서 운영하는 창평장학회가 2022년 장학생 13명을 선발해 1,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선발됐으며 장학회는 이날 13명의 장학생들에게 장학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창평교회 장상욱 목사는 장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멋진 청년으로 자라 미래의 주역이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지역의 팽성 기독교교회연합회가 최근 금요기도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연합예배엔 험프리스 주한 미군기지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종교실장 이선철 목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주제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팽성 기독교회연합회 회장 김지하 목사는 험프리스 미군기지의 군종 목사 40여 명 중 10여 명은 한국계 목사들이라며 이들과의 연합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